자, 이번 사연은 네. 최근에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자영업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아, 그쵸. 네, 자영업을 하고 계신 가정인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님들. 저는 남편과 장성한 두 딸, 그리고 군대 간 막둥이 아들, 이렇게 3남매를 둔 50대 엄마입니다. 우리 부부 결혼 생활은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이사로 지치기 시작했고, 전학 문제로 커가는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우리 집을 마련하고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모은 2억과 대출 2억 5천을 받아 서울 시립대 근처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제 인생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12년 전 이 집을 장만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생긴 우리들의 집이었습니다. 매달 90여만 원의 이자를 냈지만 이젠 이사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 값은 5억에서 2배 이상 뛰어 10억이 넘었고 우리 부부의 노후 자금, 아이들의 결혼 자금, 학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꼭 불행과 함께 찾아오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전염병 사태부터 힘들어지더니 결국 작년 9월에 부도를 맞았고 5억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아직 2억이나 남았고 남편 사업 빚까지 합쳐 총 7억 원입니다.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230만 원에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자 메우기에 급급하다 보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는 건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아파트를 당장 팔아서 빚을 갚고 싶어도 아직 부동산에서 연락 한 통이 없습니다. 만약 집이 팔려 빚을 갚는다고 해도 지금 사는 서울에 아파트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우리 5가족 빌라에서 다시 시작할까 싶어 의정부 망월사동 쪽 신축 빌라를 알아봤는데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예 외곽이나 인천으로 빠져야 할지. 과거의 꿈만 같던 시절이 너무 그립고 돌아가고 싶어도 현실의 벽에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 부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상황에서 다시 행복해질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고 있지만 답이 나오지 않네요. 꼰대님들의 해안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집을 마련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희망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음, 천신만고 끝에 내 집 마련을 했고, 음, 이제 안정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라는 음, 이 희망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네. 요즘 자영업이 워낙 어려워요. 많은 아, 분들이 정말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거든요. 네. 주변에서도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대출이 한 2억 정도 남았고, 이제 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음, 남편 빚 5억 정도, 그래서 총 7억 정도, 음, 그러니까 10억대 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를 처분을 하더라도 한 3억 5천 내외 정도의 음, 자금 여력만 지금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처분하고 내 집 음, 마련까지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천신만고 끝에 이제 마련했는데 이걸 처분한다라는 것도 막 가슴이 너무 아플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네. 저는 이분이 이제 희망이었다가 또 어찌 보면 실망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망까지 가시는 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절망으로 음, 가시면 안 되고 음, 이번에 어쨌든 새로 또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러면 이 실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뭐 좀 위기가 찾아오신 것 같은데 다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마음을 조금은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눈높이를 낮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음, 다시 출발해야 된다라는 음, 이 심적 부담이 음, 대단히 큽니다. 이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음. 있는데,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너무 절절하게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최근에 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집에서 대출을 받아서도 막 끌어다 쓰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럼요. 근데 대출도 계속 좀 안 나오는 상황이고 또 집을 팔아서라도 그 사업비를 쓰려고 하는데 또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같이 봉착하다 보니까 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 한 번에 다 그냥 몰아치는지, 저도 좀 그런 거 보면 되게 좀 속이 터지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이제 투자를 한 것도 음, 아니고 내 집 그렇죠. 마련을 한 거고 또 음, 무리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음,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음, 어느 정도의 자금 대출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면은 과도하게 영끌까지 한 투자는 아니었는데도 음,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음, 큰 빚을 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사연자분한테도 저희가 어떻게든 좀 일어설 수 있는 음, 희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솔루션을 좀 이제 제공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음,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사연자분이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만약에 매도를 하고 음, 빚을 갚고 나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 범위 내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방향을 인천 지역이나 네, 또는 부천 네, 지역이나 그다음에 또는 7호선 라인 음, 이렇게 한 세 군데의 어떤 그런 방향이면 네,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직장이 아마 인천 지역이라서 음, 거기에 가까운 지역들, 네, 그다음에 인천으로 가기 편한 지역들 이렇게 이제 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음, 지금 인천 시청역이라는 곳이 GTX가 네, 들어서는 곳이잖아요. B 노선이고. 그렇죠. 현재도 뭐 지하철이 한 두 개가 다니고 있는 지역.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용산까지 네, 이제 뭐 착공에 들어갔다,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음, 요 지역에서 인근에 보게 되면 지금 요 아파트와 재개발, 그러니까 빌라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음, 아파트 중에서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요 네, 아파트가 네, 한 18평 정도 되는 게 네, 지금 한 5억대 정도 합니다. 상당하네요, 네. 가격이.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사연자분이 가용할 수 있는 돈은 한 3억 5천 내외 정도, 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치. 그거는 좀 어렵고, 음, 요 금액 내에서 네, 거주도 해결하고 꿈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네, 요 바로 뒤편에 있는 한진 아파트예요. 이 한진 아파트는 예, 세대수가 한 600여 세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 중형급 정도 되는 음,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20평형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20평형 아파트가 한 3억 7천만 원 내외 정도 음, 합니다. 그리고 방은 2개짜리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이제 지금 음, 진행 중이에요. 이제 막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 주변에 이제 재건축들이 되는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노후도라든지 또는 안전도라든지 구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슷한 연식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 이 아파트 한진 아파트도 안전진단은 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또 한 번은 탈락하더라도 조건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옆에 진행되고 있는 18평 아파트가 5억대인데 네, 이 아파트는 20평형인데도 음, 그 3억 7천이라는 어, 얘기는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의 갭이 네, 가격이 좀 저렴한 상태인 음,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방 2개짜리니까 네, 물론 이제 자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실제로 이제 방이 많이 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아드님이 아직까지는 군대에 계시고 네, 이제 따님이 두 명이 음, 있으니까 딸 둘은 이제 같은 방을 쓰고 부부가 같은 방을 쓰게 되면은 음, 당장은 이제 주거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제대를 하더라도 뭐 이제 직장 음, 근처라든지 또 학교 근처에 소규모로 이제 조그만한 음, 주택을 임대로 월세라든지 거주를 하려고 거주를 해결할 수 음, 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거주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이 GTX 소재와 재건축 소재가 같이 있게 음, 되니까 시너지가 발생을 해요. 아, 물론 이제 이 GTX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개통이 되어야만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GTX 너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음, 싶지만 이제 우리가 GTX가 개통 예정인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이 11억대부터 15억대까지 있는 걸 감안한다면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됐을 때 네, 새 아파트로 된다면 지금 3억 7천이라는 가격은 음, 대단히 저렴해 보이고 또 미래 가치도 되게 높아 보이는 그런 음, 아파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직장도 가깝고 음, 애들은 다 장성을 했으니까 학교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출퇴근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되고 음, 직장도 일단은 인천에서 터전을 마련하셨으니까
직장 가까운 데서 주거까지 해결하고 또 교통 호재와 아파트의 재건축 호재까지 있는 이런 아파트를 시작점으로 잡아보시면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또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첫 번째로 이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권권대님은 이제 인천 쪽이잖아요. 네네. 저는 아까 7호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7호선 라인 쪽에서 좀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부천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부천, 부평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데 부천의 중동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이제 중동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아, 네. 예, 그다음에 이 옆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삼산지구가 있고 또 이 옆으로는 갈산지구.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지역들은 택지지구로 조성이 됐어요.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결국 저는 이 덩어리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라기보다는 이쪽은 분명히 인천이긴 한데 네. 요 부천과 인천 여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기 신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대규모 택지지구가 저는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선 네네. 이곳의 중동이 이제 일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뭐 특별법을 통해서 많이 또 활성화될 거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이 흐름이 이쪽 옆에 있는 삼산지구라든지 이런 갈산지구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일대 지역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제가 찾아봤을 때 네네. 재건축될 만한 게 쉽진 않더라고요. 아, 근데 일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용적률이 좀 높게 네네네. 근데 이 지어졌죠. 중에서 제가 보니까 불포천역이라는 곳에 이 위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갈산지구인데요. 요 갈산타운 요 아파트 갈산주공 1단지라고 하는데 네. 요 아파트가 이 지역 내에서는 아마 재건축을 한다면 거의 좀 유일하게 될 만한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아, 왜 그렇죠? 용적률이 이 단지가 현재 181%거든요. 근데 200%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7호선 역세권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역세권과의 환경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181%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네. 향후에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하고 네네. 실제로 이 지역에서 계신 분들이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막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아까 우리 인천에 있는 것처럼 안전진단이라든지 이 이유가 됐을 때는 가격이 안전진단 통과되는 것만으로 사실은 가격은 뛸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비슷한 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한진 아파트도 용적률이 170일이고 네.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갈산타운 같은 경우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가장 메리트는 어쨌든 7호선을 이용을 해서 서울 접근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네.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네. 이게 현재 시세가 3억 한 중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중반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가 부천이잖아요. 네네. 부천 중동 쪽에서 이렇게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시세가 재건축과 상관없어도 네네. 시세가 5억 정도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갈산지구에서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부평에 있는 이 5억대 시세까지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는 아파트가 5억이면은 예. 이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든 또는 리모델링이든 진행이 된다면 네. 여기서 한 1, 2억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지금 갈산타운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3, 4억 정도 이상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한테는 이런 이제 갈산타운 아파트 쪽이 된다면은 충분히 좀 희망을 갖고서 좋은 또 기회를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도 이렇게 재개발들 진행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곳을 저는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아, 서울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네, 빌라를 가지고서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게 우리 권권대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재개발 방식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우리 다양하죠. 2020년 8월 이후부터 공공부터 신속통합기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모아타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이런 노후도에 대한 요건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방향이 네. 지금 현재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활성화시킬 거기 때문에 네. 요건들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후도도 아마 그 일환으로 네. 지금 점점 67%에서 뭐 57%, 55%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신대방 쪽이거든요. 아, 7호선 라인이네요. 예, 7호선 네. 라인에 여기가 이제 7호선입니다. 이렇게 네네네. 7호선인데 이 위쪽에 지금 이렇게 막 빨간색으로 많이 보이는 게 여긴 노량진 뉴타운. 아, 그렇죠. 이 왼쪽은 이제 신길 뉴타운이 있고 그 이외에
신길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과 더불어서 이 신길동에 있는 재개발들이 또 진행됩니다. 네네. 여기에는 뭐 신통이든 공공이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엄청 높아요. 엄청 네. 높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여기가 뭐 상도동 일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어쨌든 철거를 하고 이주 철거하게 되면 주변으로 이주 수요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 겁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요는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 쪽에 인근 지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왼쪽에는 신길, 이 위쪽으로는 노량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뭐 상도동 일대라고 한다면 요 신대방, 요 사거리역 주변 지역에 아직 재개발이 진행 안 돼 있는 미지정이 돼 있는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로 좀 우리 시청자분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재개발 지역 중에서 네. 이주 수요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절반 이상은 뭐 네. 60%, 70%까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세입자분들은 음.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 곳에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주를 해서 나오게 되면은 네. 집을 이제 마련해야 돼요. 다시 그렇죠. 못 들어가거든요. 제 아파트가 됐을 때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럼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오른 걸 보았기 때문에 본인은 상대적으로 박탈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와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를 살려고 해요. 그런 성향이 되게 그렇죠. 강합니다.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시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이꼰대님이 얘기하시는 이 네. 신대방 사거리역 예. 위쪽에 예, 맞습니다. 노후도가 좀 채워져 있는 그 그래서 요거를 지역이네요.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은 네네. 요 신대방 사거리역에서 이 북쪽으로요. 네. 보면은 여기 뭐 용마산 공원도 있습니다. 네. 있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 지역이 아직까지는 뭐 노후도 상태가 아주 재개발될 정도까지 돼 있지는 않지만 네네네. 현재 완화되는 기조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지역도 아직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께는 이제 아파트에서 어쨌든 빌라로 오시다 보니까 예. 방 3개짜리 네네. 3룸짜리를 제가 찾아봤고 시세는 대략 한 3억 중반 정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새 건가요? 새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차 이제 이내라고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곳에서 우리 시청자 방 3개면 어쨌든 뭐 자녀분들하고는 좀 좁더라도 약간 우리의 기대치를 좀만 낮출 수만 있다면 네네. 저는 이런 곳을 기다리시다 보면 이 지역이 재개발들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여기서 뭐 추진 동의서를 걷는다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 이런 집값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이 주변 지역 일대와 비교했을 때 여기도 신규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17억대 이상의 이런 아파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재개발 가능성 기대하고 좋은 좀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 주변에 워낙 많은 재개발이 있어서 네.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주 수요가 이제 단기간에 한정돼 있는 기간 내에 네.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 이주 수요가 주변에 있는 소규모 부동산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배동 같은 데가 방배 5구역, 6구역 이주하게 되면서 2억대 빌라가 7억대까지 오르는 그런 이제 기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 자체가 재개발보다 높은 경우도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주 수요. 네. 세 번째로 여기도 보면 인근에 바로 인근에 보면 네. 신통이라고 예,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상도 그렇죠. 1구역 14구역인가요? 14구역. 14구역이 신통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고려한다면 네. 이 지역도 또 시간이 좀 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도가 앞으로도 점점 그렇죠. 요건을 낮춰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좀 거주하면서 약간의 몸테크는 되겠지만 음. 아마 지금 현재 심리 상태로 왔을 때는 음. 각오까지는 하고 계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주 해결하면서 이제 개발 기대감, 이주 수요 이런 것까지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 3억 5천 정도의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정말 이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셨는데 용기를 내셔서 저희한테 사연을 주셨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3개 정도의 안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저희의 또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은 또다시 한번 메일을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시면은 저희가 끝까지 이 마무리까지 해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메일로
사연자분한테 꼭 전달해서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